고도화된 비즈니스 혁신의 두 번째 양상으로 블루오션 전략 또는 블루오션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자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간에 큰 화제가 됐던 세련된 형태의 혁신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자주,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중요한 혁신 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백화점 1층에 가서 굉장히 고가의 럭셔리한 향수나 화장품 같은 것들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들, 화장품 브랜드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화장품들이 판매되는 방식, 전통적인 럭셔리 화장품들이 판매되는 방식이 왼쪽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고가의 럭셔리한 백화점 1층에서 파는 그런 화장품들은 판매 보조원에 대해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급여 중에 고정급의 비중은 줄이고 특정 시기에 팔아야 할 특정의 기획 제품들을 규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높아졌을 때 성과급 형태로 인센티브를 굉장히 크게 주는,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판매 보조원 급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샤넬 매장에 가서 넘버5 향수를 하나 사게 되면 선물을 줍니다. 이미테이션 같은 것들, 아니면 굉장히 작은 것들, 아니면 최근에 나온 어떤 조그만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주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슬리 매장에 가면 시슬리 화장품만 볼 수 있지 다른 브랜드 제품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려면 옆에 다른 진열대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그 브랜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 나누다가 거기서 구매하지 않고 옆으로 싹 넘어가기가 고객 입장에서도 다소 민망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체 자체가 그 디스플레이를 통제를 하고 자기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정 제품군에 익숙했던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보고 옆에 다른 브랜드로 갔을 때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또 매장이 구성되어 있고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조 위치랑 기초 위치가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렌디한 향수, 아니면 계속해서 나오는 스테디셀러인 향수, 이런 것들의 위치, 배치,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매장을 옮겨 다른 브랜드로 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또 이제 힘들게 됩니다. 특히 고급 향수 화장품 매장에서는 샘플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항상 물론 나도 잘 모르지만, 제가 샤넬 화장품을 뭘 알겠습니까? 제가 시슬리 화장품을 뭘 알겠습니까? 내가 물어봐야 되긴 또 물어봐야 되지만 언제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그 매장의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항상 뭐라고요? 그 직원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보여달라고 막 하긴 굉장히 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을 비교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볼 수가 없죠. 저거랑 비교하고 싶은데 이미 두 개를 비교했기 때문에 더 물어보기는 좀 부담되겠네 하면 또 제 스스로 또 움찔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제품 비교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거의 없죠. 이게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백화점 1층의 고급 향수 화장품의 판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고 나면 기분 좋죠. 샤넬 넘버5 향수를 사서 집사람한테 선물을 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렇긴 한데 그걸 사기 전까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면 어떻다고요? 뭔가 문외한인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실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뭐 저 정도 되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백화점 1층에 고급 향수 화장품 가면 그 자체로 일단 불편한 게 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바꾼 업체가 있다는 거죠. 고급 향수 화장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세포라라는 업체를 우리가 꼽아올 수 있는데요. 판매 보조원들에게 높은 고정급의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 제품을 사면 그 제품만 계산해주고 끝납니다. 사은품, 선물 그런 거 전혀 안 줍니다. 대신에 세포라 매장 안에는 여러 브랜드들이 동시에 다 놓여 있습니다. 향수 쪽에는 향수 여러 개가 놓여 있고 기초 쪽에는 기초 여러 개가 동시에 다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다 놓여 있어서 고객이 바로바로 비교해보기 어떻다고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 브랜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브랜드 업체가 자기의 디스플레이를 통제하지 않고 세포라가 자유롭게 매장의 특징, 그 매장이 위치한 그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뭐 한다고요?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제품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찍어 발라봤을 때 어느 게 나한테 더 잘 어울리고 더 편한지 샘플 사용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특별히 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제가 궁금해서 뭔가를 특별히 물어볼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하는 쇼핑 활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특정 제품군이 여러 개 브랜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도 용이하고요. 내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고 친구랑 같이 가서 얘기도 나눠볼 수 있고 서로 간에 서로 어떤 상황인지 이걸 발랐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얘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전통적인 방식과 세포라가 하는 방식은 보시기에 어떤가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세포라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냥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판매하는 것만의 혁신으로도 화장품 유통업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비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LVMH의 화장품 계열사로 인수되어서 고가에 인수되어서 소유권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유통 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화장품 자체를 혁신하지 않았고 화장품을 제작하는 생산 설비를 혁신한 것도 없으며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유전공학적으로 혁신하는 이런 것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뭘 바꿨다고요? 사업하는 방식에 집중해서 그 방식을 세포라는 기존 방식과 어떻게 했다고요? 단순합니다. 정반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정반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방식의 식상에 있거나 기존 방식을 껄끄러워하거나 기존 방식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뭘까요? 더 적은 공간, 더 적은 비용으로도 이걸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매장 넓이당 판매 금액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걸 바꿔내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블루오션에 초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포뮬론이라고 하는 아코그룹의 숙박업으로 유명한 아코그룹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모텔 내지는 여관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포뮬론이 실제로 했던 걸 보시면 그 내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텔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느낌이 오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를 조금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포뮬론 프랑스 사업 부문의 성과가 프랑스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좋은 호텔, 좋은 숙박시설을 찾아가면서
전체적인 숙박업의 매출 사이즈는 커지고 있을지 몰라도 포뮬1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급 호텔과 포뮬1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르다는 걸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균적인 별 2개짜리 호텔이 먹는 시설, 건축 및 라운지, 객실 크기, 접수원 서비스, 객실의 가구 편의시설, 침대 안락성, 청결, 객실의 조용함, 숙박요금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 걸쳐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 2개짜리 프랑스에 있는 호텔들의 서비스 제공 수준과 가격 책정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포뮬러는 여관 내지는 모텔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떻다고요? 별 1개짜리 숙박시설로서 별 2개짜리보다는 뭐라고요? 2분의 1 수준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수행함으로써 고객에게 가치 요소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별 2개짜리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별 1개짜리는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포뮬1의 대표회사가 무엇을 고민했는가? 모텔과 여관에 잠자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뭐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건 뭘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식당도 없앱니다. 건축 및 인테리어 신경 안 씁니다. 라운지를 럭셔리하게 꾸미는 거 이것도 배제합니다. 객실의 크기 이것도 큰 호텔만큼 크게 할 필요 있을까? 컨시어지 같은 접수원 서비스 이게 필요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뭐 했다고요? 평균적인 별 2개짜리 호텔의 절반 정도를 제공하던 어떤 것들을 아예 뭐 했다고요? 더 낮은 수준으로 전부 다 축소시킵니다. 그리고는 모텔과 여관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뭘지를 따져봤더니만 침대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침대가 좀 청결한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객실이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숙박요금은 인상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에 맞추어서 이 내용들을 기대 수준 대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가격은 과거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 거죠. 아까 그림 보셨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 여행 가서 큰 호텔에 묵으시면 저녁 해질 무렵에 아침 일어나서 해가 일출일 때 커튼을 열어젖히고 노을을 보거나 일출을 보거나 하면서 전체 파리의 야경과 아침 풍경을 커튼을 열고 탁 쳐다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객실은 위치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돈을 다 지불하시죠. 근데 지역을 여행하거나 업무 때문에 포뮬1, 이 모텔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창문에 서서 경관을 보지 않습니다. 포뮬1은 5층 이하의 굉장히 낮은 형태의 여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라고요? 창문 크게 만들어서 경치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거죠. 호텔은 통창인데 우리는 과거에 뭐 했다고요? 2분의 1 정도 되는 이 정도 창을 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창을 크게 하면 파손될 위험이 커지고 창을 크게 하면 냉난방에도 굉장히 불편함이 지더랍니다. 우리 쪽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물었더니 창을 통해서 경치를 보는 게 큰 이슈가 아니다라는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줄이면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혁신을 추진하는 게 블루오션입니다. 이런 형태의 혁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고객이 집중적으로 중요시하는 것들을 기대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는 반면에 산업의 평균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뭘 제공한다고요? 고객이 중시하지 않는 것들을 축소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성의 형태를 바꾸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치 요소를 혁신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합니다. 특히 이것들 중에 특정 부분의 가치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반면에 특정 수준의 가치 요소는 기존에 제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기대를 넘어 제공하는
이런 양상을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냐면 가치의 리프로깅, 가치의 도약이라고 규정합니다. 블루오션 창출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가치의 도약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는 하지 않고요.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 요소의 급격한 도약을 창출하는 것. 그게 바로 블루오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뭘 추구하면 안 된다고요? 시장의 평균적인 패턴을 따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부터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치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치 곡선에 뭐가 발생하도록 기존 가치 곡선에 크로스오버, 교차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가치의 도약을 창출하는 것을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멀티플렉스의 첫 번째 라고 할 수 있는 이 벨기에에 있는 키네폴리스 영화관의 양상입니다. 보통 보면 영화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영화관이 시내 한복판에 있죠. 주차장 제공 안 해줍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죠. 배급 영화의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극장의 사장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사업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논의에 키네폴리스 대표이사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주차가 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넓은 의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표출한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임대료가 높고, 임대료가 높은 상태에서 주차장 제공도 불가능하고, 임대료가 높은 상태에서 가능한 한 똑같은 크기의 공간에 더 많은 이 관람 의자를 배치해야지 되고, 근데 이렇게 더 많이 배치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의자가 앞뒤로 옆으로 다닥다닥 붙게 되고,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도 방해를 많이 받게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떻다고요? 원하는 걸 달성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고민했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영화관을 시내 한복판에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모든 문제 시작이었다 하고는 월마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관을 시내 한복판에서 어디로 옮기냐? 교외로 옮겨갑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편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영화만 보러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실 때 영화만 봅니까? 친구 만나서 영화 보기 전에 만나서 뭐하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만나서 또 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죠.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영화도 보고 인근의 다른 매장으로부터 여러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걸 교외로 옮겨가니까 어떻습니까? 다 누리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화관의 층수를 더 높이고 큰 빌딩을 지어서 그 빌딩 안에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화관을 꾸리자. 이렇게 이제 사업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 주차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관람시설의 품질을 더 높이고 여러 영화를 많이 제공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화관 자체의 레벨이 높아지니까 특별히 광고할 필요가 없었고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는 성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외로 빠지니까 부동산 비용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진도도 좋아지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어쨌거나 간에 경제성이 좋아지고 비용이 감소되면서 원가 절감됩니다. 반면에 고객들은 훨씬 더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일부 원가가 상승하는 요소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분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원가의 지위가 좋아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경쟁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람 경험 자체를 좋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가격은 더 올리지 않았고 오히려 내린 측면이 있었고 관람의 경험은 훨씬 더 좋게 제공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의 도약이 달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높이고 시장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더욱더 레퓨테이션이 높아지면서 고객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는 또 고객이 증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이익이 있는 성장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가치의 도약을 기반으로 하는 블루오션 전략이 되겠습니다. 블루오션의 반대말은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은 기존 시장 공간에서 경쟁해서 경쟁을 이기는 거, 기존 시장 수요를 공략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블루오션은 뭐라고요?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 공간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무의미하게 바꾸죠. 심지어는 기존 수요가 아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그것들을 장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기존 레드오션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주고 가격을 높일 거냐 아니면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낮출 거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블루오션에서는 가치의 도약이 달성되기 때문에 가치는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인 레드오션 사이클을 보면요. 모든 부서가 다 뭐라냐면 품질관리 부서는 품질을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제품의 사양을 갖다가 더욱더 고급화시킨다고 노력합니다. 예. 인사부서는 훨씬 더 좋은 외부 인력을 급여를 더 주고 채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부서가 전부 다 뭘 한다고요? 각자 더 잘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소외되는 어떤 부서가 있다면 예산도 덜 받게 되고 활동도 축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서장들은 자기 부서 걸 더 높이려고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품질부서는 인사부서에서 고급 인재를 채용하니까 비용이 많이 쓸 것 같구나. 그러니 내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품질부서는 품질, 제품부서는 제품, 채용부서는 채용, 마케팅부서는 더욱더 고급된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하는 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부 지향성이 수시로 계속해서 발현됩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적인 비용 구조 어떻게 될까요? 악화됩니다. 각자 전부 다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최고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 계속 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어떤 부서는 소외되고 어떤 부서는 더 작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부서 자체가 축소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는 구조인가를 따져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떨 때는 품질은 충분하니까 이번에는 제품의 외관 사양을 높이는 데 집중하자. 이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직 전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각자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뭐는 별로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직 전체의 일관성이 결여됩니다. 다 열심히 했죠? 전부 다 높여놨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증가했겠죠? 고객이 보기에도 뭔가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고객이 이걸 2배, 3배 살 거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회수 불가능해지는 과잉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어떻다고요? 회사 전체 전략 차원에서 품질은 좋아졌고 사양도 좋아졌고 채용도 고급 인재를 했는데 뭐는 별로 안 늘어난다고요?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출도 거의 정체입니다. 이러면서 전략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이렇게 잘 안 됐다라고 평가받으면 그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가치의 도약 없이 모든 부서가 계속해서 가치를 더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레드오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걸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여러 부서에서 특정 기업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블루오션은 그게 아닙니다. 비용은 줄이면서 동시에 가치를 높여 가치의 도약을 달성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블루오션의 핵심입니다. 결국 보시면 이 그림을 개별 그래프 하나하나를 가치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가치 곡선들이 여러 개 중층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략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전략 캔버스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창출 활동들, 고객이 중시하는 가치 요소들을 쫙 정리하고요. 이것들을 낮게 제공하냐, 높게 제공하냐를 전문가 또는 고객의 눈 입장에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자, 와인 보시겠습니다. 보르도의 프리미엄 와인들과 호주의 저가 와인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프리미엄 와인들은 모든 요소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저가와는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겠죠. 옐로우테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와인 브랜드는 저가 와인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제공했던 반면에 대중의 친숙성, 선택용이성, 재미, 모험 이런 것들은 기존 저가 와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저가 와인이 됐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태양의 서커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존 서커스가 뭐였다고요? 특히 동물들이 스타 고개사가 항상 어디에 나왔다고요? 서커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커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굉장히 럭셔리한 식당 같은 것들까지 같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는 스타 고개사 제외, 동물 제외, 군의 매점 없다. 그리고 막 여러 개의 무대를 갖다가 여러 군데 장착해 놓고 있냐? 그런 거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뭐 했다고요? 태양의 서커스는 테마를 가지고 스릴을 제공하고 재미를 제공하면서 공연장의 전체 모습을 독특하게 구성하고 관람 경험을 세련되게 하고 다양한 공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공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를 했냐면 음악과 무용, 미술 측면에서의 예술성을 굉장히 고도화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했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서커스로 망하기 직전 상태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서커스로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치의 도약이, 가치의 확장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블루오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가치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는 축소해야 되고 뭔가는 제거해야 됩니다. 반대로 뭔가는 개선해야 되고 뭔가는 새롭게 창조해야 됩니다. 이걸 ERRC 프레임워크라고 규정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가치의 도약을 만들어내는 블루오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A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기업 B가 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업 A가 제공하는 것 중에 고객이 인지해 주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반면에 더 작은 노력을 기울인 기업 B가 제공한 것들 중에 고객이 인지해 주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회사가 A입니다. A가 해야 될 첫 번째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뭐 하자고요? 무엇을 추가할지를 빨리 고민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블루오션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준 것 중에 고객이 인정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요? 고객이 제대로 가치 요소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어느 것이 됐든 관계없이 기업 A가 해야 될 첫 번째 활동은 녹색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주황색을 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일단 기존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없애거나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조금 더 올려야 될 거, 기존에 안 했던 것 중에 새롭게 집어넣어야 될 거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지금 말씀을 드린 걸 정리해보면 ER 해야 RC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혁신한다 그러면요, 뭔가 더 집어넣는 거 자꾸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더 추가하거나 개선하거나 없던 걸 집어넣는 걸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루오션의 혁신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RC에 있지 않고 ER에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애고 축소하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 그게 가치 도약의 초점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고객 효용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객은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구매해서 이걸 폐기 처분할 때까지 이러한 사이클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얻어가는 건 생산성, 단순함, 편리함, 환경 친화성, 재미, 이미지, 유형 관리 이런 가치 요소를 얻어갑니다. 블루오션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의 제품, 기존의 서비스, 경쟁자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가치 요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가치 요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경쟁자의 이러한 형태의 가치 제공 맵을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제공 맵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바로 가치의 도약을 달성하는 방법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객 효용 지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구매부터 시작되는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던져보고 고객들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더 높일 거, 새롭게 창조할 거, 아예 줄일 거, 아예 뺄 거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블루오션 창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루오션 창출에서는 새로운 시장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기존의 시장을 창출하는 방법과는 달리 색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대한산업에 대해서 고찰하고요. 산업 전체 전략 집단을 바라보고요. 산업의 구매자 집단을 재정의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시장 공간을 창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공간이 결국은 뭘 기반으로 한다고요? 새로운 가치 곡선, 전략 캔버스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블루오션에서는 비고객 시장을 재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주류 고객에게 더 잘 서빙하는 게 아니란 거죠. 일반적으로 주류 고객이 있는 이 영역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영역에 관심을 둡니다. 핵심은 총잠재 수요가 기존 산업 고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블루오션의 관심사는 비고객을 더욱더 다양한 층으로 나누고 이러한 층들을 결합시켜내는데 초점을 둡니다. 제1그룹의 비고객은요, 소극적 소비자입니다. 언제라도 비고객으로 돌아설 수 있죠. 제2그룹의 비고객은요, 이용 안 합니다. 이걸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제3그룹의 비고객은요, 아예 이게 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1그룹, 2그룹, 3그룹의 비고객들을 어떻게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가치도약의 포인트이고 블루오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에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존 초점 산업의 고객들을 주류 고객으로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경쟁자들이 블루오션 기업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꽤나 긴 시간 동안 블루오션 기업들은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비고객 집단이 왜 구매하지 않고 있는지 공통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소 방안을 도출하면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가치 도약을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들 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저항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상대하지 않았던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전략 캔버스와 가치 곡선을 만들려고 하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에서 없애야 될 거, 줄여야 될 걸 빨리 먼저 찾아내라고 하니 기존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해왔던 이 모든 방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지적인 장애, 조직 내부의 갈등과 관련된 정치적인 장애,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덜 되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뭘 하려고 할 때 자원이 부족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블루오션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적인 변화 역시 필요합니다. 지금 비즈니스 혁신의 굉장히 고도화된 형태, 이번 시간에 두 가지 보셨는데요. 하나가 전략적 혁신이었고 두 번째가 블루오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뭘 동반한다고요? 구성원들의 태도, 인식,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들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같이 가지고 갑니다. 어쨌거나 간에 블루오션에서는 이 조직 내부적인 저항,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필요하다. 특히 네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블루오션에서는 결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산업의 조건을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뭐 한다고요? 창조하는 겁니다. 고객이 중시하는 가치 요소의 우선순위와 그 강도를 뭐 한다고요? 완전히 재배열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보다 잘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가치의 도약. 가치의 도약을 구현하려면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RRC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가치를 혁신하는 기업은 일부 고객, 말은 일부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성,
주류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꺼이 포기하는 걸 감수하고 기존 시장에서 상대하지 않았던 비고객 1계층, 2계층, 3계층까지를 진정한 잠재 수요로 보고 여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게 바로 이들의 공통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따지는 게 바로 뭐라고요?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걸 아예 처분하거나 없애기도 과감하게 한다는 겁니다. 서커스에서 동물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동물을 다 빼는 이런 형태의 노력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블루오션 기업은 고객이 추구하는 완전한 해결책, 완전한 솔루션, 완전히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루오션 추구 과정에서도 레드오션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그게 주류 시장인데 그거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형태의 논의들이 계속되면서 이것들이 블루오션의 함정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 주류 고객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류 고객은 누구라고요? 블루오션 아니고 레드오션입니다. 우리는 기존 주요 고객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기존 비고객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블루오션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레드오션 기준을 적용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함정까지도 극복해야 블루오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간 비즈니스 혁신이 고도화되면서 총체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대표적인 형태로 오늘 전략적 혁신과 블루오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